그래서 제가 그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담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 거잖아요. 만약에 전에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물론 서로 친구가 함께 지원을 해서 영국에 있는 기업에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나라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폴란드에서 왔거나 똑같이 불가리아에서 왔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반드시 풀타임 스튜던트여야 되고요. 자기 국가에서 뭐 폴란드면 폴란드, 불가리아면 불가리아, 자기 국가에서 이제 학생 신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졸업을 하기 직전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한 3학년, 4학년이면은 자격이 안 되고 최소한 3학년 이하, 미만 이하죠. 3학년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우리 이 친구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제 가을에 이제 학기가 시작하니까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니까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요. 학교로. 우리 지금 이제 여름 시즌에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영어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영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이는 대략 이제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살에서 25살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기업에까지 와서 일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가 바로 이제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방학 시즌 동안 사실 폴란드나 불가리아에서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영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농장 일이긴 하지만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학 시즌에 이제 취업 비자 같은 것을 워크 퍼밋을 받아서 영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와 이제 샘플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요.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 이제 바코드가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바코드가 주어지고 이제 뭐 버킷 같은 곳에다가 이제 자신이 수확한 과일을 이렇게 담겠죠. 그러면 이제 바코드로 매일매일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뭐 매일매일 있겠죠. 어느 날 어느 필드에서 뭐 과일을 어떤 과일을 얼마만큼 수확했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많은 사실 뭐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게 사용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요.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스킴이 중간에 한번 바뀌잖아요. 자, 이게 하나의 시즌인데 어느 한 시점에서 렐러티브 페이를 채택하다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성이 높지 않으니까 이제 과일 수확량이 그렇게 높지 못하니까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이걸 페이 스킴을 바꿨습니다. 피스 레이스로. 그래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 전과 후가 일종의 이제 실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 스트럭처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이 전의 열흘과 이 이후의 열흘을 이제 분석에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일, 10 days 이쪽 10 days예요. 전과 후로 샘플에 이제 포함된 사람들은 모두 142명이고 22개의 필드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모두 108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워커가 렐러티브 페이에서만 일을 하고 떠나면 그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이 스트럭처가 바뀔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사실 관심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렐러티브 페이에서도 최소한 열흘 일해야 되고요. 여기 제가 표현했듯이 그 다음에 피스 레이스에서도 최소한 열흘 일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일을 했었으면 당연히 샘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늦게 와서 뭐 피스 레이스에서만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분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108일까지 이제 데이터가 커버가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에 피스 레이스에서 죄송합니다. 렐러티브 스킴에서 렐러티브 인센티브 스킴에서 이제 피스 레이스로 변환이 됐고요. 시즌 중간에 그래서 렐러티브 인센티브가 도입됐던 기간이 이제 54일이고 그 다음에 피스 레이시 도입이 됐던 기간이 54일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08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 at least 10 days인데 108일이냐라고 하시면요. 시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때 페이 스킴이 바뀐 것이고 자, 이쪽이 54일, 이쪽이 54일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잠깐 열을 이렇게 일하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일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열을 일하고 이렇게 열을 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장 54일 다 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54일 다 일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 중요한 기준은 이쪽 저쪽 페이 스킴에서 모두 다 최소한 열흘씩 일한 사람들이 반드시 분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페이 스트럭처가 달라졌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람들의 노력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자, 렐러티브 인센티브가 이제 시즌 전반부에 대략 54일 동안 적용됐던 전반부의 페이 스트럭처고, 그 다음에 피스 레이시 후반부에 적용이 되었던 페이 스트럭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스 레이스는 자신이 얼마만큼 생산을 했는지, 자신의 노력 수준에 따라서 자신의 페이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렐러티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평균 노력 수준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투입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상대적인 노력 수준이 나의 페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 수준을 바꾸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필드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면 평균 노력 수준이 높아지겠죠. 평균 생산성이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나의 페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E는 또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었냐면 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수확했는가. 그래서 렐러티브 인센티브에서는 이제 대략 5.5kg 시간당 5kg 과일을 수확을 했고요. 피스 레이스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7.98kg 거의 8kg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매니지먼트의 의사결정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렐러티브 인센티브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렐러티브 인센티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클루를 찾을 수 있는데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메저가 되는 Q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컨피덴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인센티브에서는 평균적인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킬로그램을 수확했는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피스 레이스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차이만 알 수 있는데 23kg 하루에 23kg 정도. 그러니까 뭐 대략 생각해 보시면 그 렐러티브 인센티브와 피스 레이스 사이에서의 근로 시간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0.5시간이니까 뭐 한 30분 정도 더 적게 일을 했는데 뭐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유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수확하는 수확량의 차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시간당 수확량의 차이, 노력 수준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스 레이스로 페이 스트럭처를 바꿨더니 무려 생산량의 증가가 59%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